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경찰 간부 문제 9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려고 하고요. 다 2장 정책론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9번 문제에서는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외부 주도, 내부 접근, 동원형, 그다음 거기에 굳히기형 혹은 공고화형이라고 얘기하는 메인 모델까지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앞에 건 쉬워요. 외부 주도형 의제 설정은 외부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거죠. 이익 집단들이 보통 주도를 합니다. 정책 결정 접근에 용이한 극소수의 외부 인사와 정책 담당자들. 극소수의 외부 인사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가 엘리트들이죠. 이 엘리트들이 의제를 설정한다. 이거는 내부 접근형입니다. 제가 메인 모형을 항상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부 접근형과 외부 주도형 이 두 가지는 사회 중심 모형이에요. 동원형과 우리가 얘기하는 구치기형은 국가 중심의 모형입니다. 내부 접근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소수의 대통령이나 뭐 의원들이 현재 자기들 마음대로 의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의 주도권 세력, 엘리트가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거 틀렸죠? 제가 먼저 마음이 급해서 여기로 가볼게요. 일당제 국가예요. 독재가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 결정자가 주제적으로 정책 의도를 형성하는 것, 선생님 이건 내부적 근형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국가 중심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내부 접근형보다는 동원형. 내부 접근형의 의제 설정은 주로요,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부 접근형이 현재 맞는 내용이 되려면 얘랑 연결되어야 돼요. 1번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 색깔 표시해 볼게요. 일당제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자가 정책의 의제를 설정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동원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특정한 사회 문제가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그래서 정부에게 계속 의제 설정을 하라고 푸시해. 그러면 이거는 외부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3개 요거 위치 잘 바꿔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동원형의 경우는 정부 의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중 의제화합니다. 하지만 내부 접근형은 정부가 지금 빌밀스러운 소수의 엘리트들과 결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중 의제화하는 과정을 꺼리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저는 요 3번 선지가 꽤 까다로운 선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 의제 설정 메인 모형 중심으로 꼭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10번입니다. 앨리슨 모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책 모형 3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료정치 모형이죠. 자, 관료정치 모형은 아시겠지만 조직의 상위 계층. 앨리슨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봤는데 생각처럼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외교의 문제는 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라는 대통령의 집권적 권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형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상위 계층에게는 관료 정치 모형.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치적 타협과 계산을 하고 있고요. 하위 계층은 조직과정 모형, 마치 회사 모형처럼 느슨한 연결, 갈등의 준해결, 그죠? 문제 중심의 탐색, 이런 게 일어난다. 그래서 외교적인 사건의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부터 가볼게요. 정부의 정책 목표와 구성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한다. 이거는 가장 핑크빛으로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던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고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위 조직체들이 SOP, 표준운영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요거는 조직과정 모형의 특징입니다. 각자의 재량권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들이 조정, 타협으로 정책을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요게 관료 정치 모형이죠. 정책 결정은 준해결 상태고요. 가장된 합리성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요거는 아시겠지만 준해결, 제한적 합리성, 회사 모형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과정 모형의 내용일 거고요. 정책 주체 결정 주체 간의 목표 공유도도 낮고 정책 결정의 일관성도 매우 약하다는 건 다 각자 구성원들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바로 관료 정치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관료 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와 마 되니까 정답은 2개,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립스킬 일선 관료제. 제가 이 립스킬 일선 관료제 얘기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일선 관료의 작업 환경, 업무 환경,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 2개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있어요. 그죠? 작업 환경이 일단 어떠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의 환경은 자원도 불충분하고 권위도 너무 도전받고 있고 게다가 구성원들, 특히 민원인들이 나에게, 공무원에게 하고 있는 역할 기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절대 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아요. 작업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대처를 하죠. 단순화, 정형화, 이런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일성관료제 이론의 가장 핵심은 요거. 이게 작업 환경이고 작업 환경에 지금 틀린 선지가 있죠. 틀린 내용이 있죠.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요게 그에 대한 대처 방안. 교사나 일선 경찰관 등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일선 관료고요. 이들이 실제 재량권이 많습니다. 그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에서 굉장히 정책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정책 분석, 요거는 2장의 챕터 4입니다. 정책 평가, 얘는 2장의 챕터 7이에요. 요거는 사전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을 선택하는 데 바람직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고, 정책의 평가는 정책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책이 잘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갈게요. 지금 보시는 비용 효과 분석이니까 이건 정책 분석 기법이죠.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은 화폐 가치지만 효과는 비화폐적인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근데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데요. 요거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히려 비용 효과 분석이 화폐 가치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1번은 X. 2번, 정책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발견, 수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 집행의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 요거는 총괄평가보다는요, 보통 형성평가,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정량적인 평가, 양적인 평가는 수치적, 계량적으로 뭔가 분석하기 위한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근데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뭔가 양적인 방법, 이론이나 또는 그 전에 있었던 경향성을 분석할 수 없을 때 오로지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게 브레인스토밍과 정책 델파이죠. 그래서 이 정책 델파이나 브레인스토밍은 정량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방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3번 X요. 4번.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 사전에 미리 측정을 한 다음에 랜덤으로 배정을 합니다. 무작위 배정을 진행을 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사전 측정으로 같은 애들끼리 모아서 그들을 무작위 배정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사용할 수 있는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 보세요. 독해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주인실험의 방법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 되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만하죠? 네,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 조금씩 해주시는 습관이 정말 여러분 지방직에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힘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